안녕하세요. 정신의학신문 김정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자해를 하는 분, 상담 선생님, 정신과 전문의의 목소리를 들어봤죠. 그렇다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는 자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자해는 국가나 민족이나 시대나 따라서 다 있었다고 하는데, 데이터를 보면 사실 좀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양도 늘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 안타깝게도 데이터가 없긴 하지만 굉장히 느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실제로 접하는 것들이 너무 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현장에서 그렇고 진료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자해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자해의 원인 중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석할 수 있지만, 결국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답답하고 힘들고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자해가 많아지는데, 실제로 요즘 세상이 이전보다 훨씬 더 답답한 것들이 많아지고 내가 해결할 수는 없고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지는 것 같다, 무엇인가 완전히 막힌 것 같다,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자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세상이 아무래도 더 그런 답답하고 풀어나갈 수 없는 그런 세상, 내가 더 힘든 세상,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자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관종이니 관심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일단은 자해는 기본적으로 힘든 사람만 합니다. 힘들지 않은데 그것을 자해로 나타내는 사람은 없고요. 오죽하면 자해로 바뀌는 표출할 수 없을까 하는 것들을 꼭 먼저 전제 조건을 가져야 됩니다. 관종이야, 관심 갖고 싶어, 너 왜 그래? 라는 식의 어떤 접근, 그러니까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접근이 가장 큰 문제라고 될 수 있겠고요. 물론 아이들이 그런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든 것들을 누군가 알아달라고 하는 표현이지, 그것을 그냥 완전히 무슨 관심병, 공주병, 완적병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한다고 하면 그 아이는 정말 자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이는 정말 힘들고, 아이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주고 누가 내가 편하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원한다라고 그 메시지를 받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진 사회, 또 자해로 표현해야만 마음의 아픔을 봐주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자해가 실제로 늘고 있네요. 그러면 의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실제로 자해라는 현상은 그야말로 학교, 집, 심지어는 학교 밖 청소년, 병원, 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나 무슨 교사 또는 상담교사, 보건선생님, 교장선생님, 또는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상담소, 이런 시스템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부터 아이들한테 어떤 정말 허용하고 수인적인, 수인이라고 하는 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너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런 어떤 일치된 목소리, 그래서 아이들이 인정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부모부터 학교부터 또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외롭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 아이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아이들의 자해도 좀 줄고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신과 의사는 항상 따지고 보면 그야말로 마지막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놓치면, 정신과 의사에서 놓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4차 병원 같은 그런 시스템이죠. 의료 전달 체계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상태고, 사실 정신과 의사한테 그렇게 쉽게 먼저 오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해를 하면 정신과를 보낸다고 협박을 하지, 실제로 봤을 때 자해를 시작하자마자 정신과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아이들을 치료하거나 돌보는 것들이,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해하는 것을 놓친다고 하면, 우리 그 아이들은 정말 이해받거나 인정받을 곳이 아무데도 없다라는 것을 좀
명심하고 우리가 그걸 잘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정신과 의사의 가장 장점은 실제로 정말 큰 정신병이나 자해가 사실 다 자해가 자살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야말로 장애와 질환으로 가는 분들을 또 스크린해서 치료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모든 자해가 자살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위 비자살적 자해들, 그런 분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그들이 정말 답답해서 자해로 외에는 탈출할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무엇인가 숨통, 우리 아이들은 결국은 뭔가 연결되어 있거나 뭔가 김이 빠질 수 있거나 뭔가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느낌만 하면 절대로 자해로 계속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뭐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자기의 꿈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성공하지 못하고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그것들을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찾아내주고 그 아이랑 함께 해주고 덮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인의 아픔을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전문의들은 마지막 단계에 온 이들의 고통을 함께 견디고 숨통을 트여줄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군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또 사회 구성원들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것은 정말 아이들의 자해와 청소년의 자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른들이 만든 사회에서 아이들이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어른들의 삶이 그야말로 이 답답한 삶, 그렇게 끔찍한 삶이 아니라 삶이라는 건 정말 살만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려면 지금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그야말로 정신건강 자체가 너무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소위 말한 전문가들이 아주 잘된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하고 자해에 대해서 인식을 좀 높여가는 그런 사업들도 좀 하고요. 실제로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자해를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우리 아이가 자해를 왜 하는지 인식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어떤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좀 아주 풀뿌리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비록 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재정이 투입되고 하는 일이 있어야 훨씬 더 전파되는 것이 빠르긴 하겠지만 그런 일이 없더라도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든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기 어렵다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 왔고 역경 속에서도 이 어려운 세상을 산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고 이 세상에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꿈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거든지, 근데 너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씩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전문가들, 소위 정신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들 자체가 자해에 대한 지식, 또 여러 가지 능력,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또 개입할 수 있는 방법, 또 교육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학부모, 학교, 또 학교 밖 청소년, 또 나라 정치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여튼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처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자해하는 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네요. 물론 그러기 위해선 내가 내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만 하겠죠. 지금까지 자해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봤어요.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해를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지막으로 나는 자해를 합니다.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어른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쓴 친구들이거든요. 정말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관심과 사랑과 진짜로 좋은 어른의 모습도 보여주고 좋은 친구도 되어주고
이런다고 하면 모든 지금 자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다 건강하게 좋은 어른으로 전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달렸다고 보죠. 뭐 자해를 한다고 해도 다 무슨 정신병리가 심한 아이들이나 흔히 정신과에서들이 알고 있는 경계선 성격장애나 어떤 정신병이나 뭐 심한 우울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자해를 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정신병리로 가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회에 대한 혐오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아무도 날 돌보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어른이 되게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성장해낼 걸 사실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고 애들의 노력이 좀 덜 들어가는 상태에서 좀 덜 힘들게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요. 사실은 아이들이 늘 이생망이라고 해서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본 주변의 어른들이 세상을 살기가 어렵고 세상엔 희망이 없고 세상은 정말 어려운 곳, 정말 괴로운 곳이라는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모여서라도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잘 성장할 수 있다. 너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준다. 세상은 생각보다 살만한 곳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런 메시지를 받은 아이들은 잘 성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